최근에 최서원 씨가 직접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간단한 입장문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년 만에 밝혀진 장시호 태블릿의 진실. 오랜 세월 어둠의 시간 동안 은폐되고 감춰졌던 장시호가 제출했던 태블릿의 진실이 오늘 밝혀지는 날입니다. 국정농단의 단초가 되었고 특검팀은 영웅으로 만들었던 그 태블릿은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았고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순식간에 나라의 운명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그동안 온갖 조작과 공작으로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증거 조작 및 인멸, 허위 등으로 꾸며낸 거짓을 바로잡아 불운했던 역사의 순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수많은 비난과 의혹들 속에서 고통을 견디고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소중한 저희 딸과 손주들이 감내해야 했던 삶은 너무 가혹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을 은폐하고 진실을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음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병들고 고통스러웠던 수감 생활에도 불구하고 진실에 나선 것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함도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기 위함도 아닙니다. 단지 이 엄청난 일을 주도하고 기획했던 이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혀서 역사 앞에 사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국민들이 받았던 고통과 충격,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고 어두웠던 지난날의 긴 터널의 시간들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정농단의 증거라고 밝혔던 JTBC의 태블릿도 재판부의 반환 요청에도 검찰이 불응하여 항소한 것은 진실의 입을 또다시 막으려는 시도입니다. 검찰은 그러한 시도를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특검의 막강한 권세로 삼족을 멸하겠다고 협박했던 순간들이 가슴에 남고 현재 형 집행정지를 연속적으로 불허하는 인권 유린의 행위도 너무 잔인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진실을 아시는 국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태블릿의 진실을 여는 계기의 날에 어두웠던 과거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진실의 힘이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남은 삶의 소원인 그동안 세상에 버려졌던 저희 딸과 손주들이 따뜻한 사랑을 받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쓰였던 억울했던 순간들의 의욕과 누명도 벗겨져서 사랑하는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11월 24일 최서원 드림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오셨군요. 간단하게, 저희가, 법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감정을 수행하신, 책임자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포렌식 감정을 담당한 기관은 사단법인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 협회 KCFPA이고 2003년 설립된 국내 최고의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신 이정남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경찰 해커 수사대 창설 요원이시고 전 경찰 컴퓨터 범죄 수사대 창설 요원이시며 전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사이버 포렌식 학과 겸임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지금 사단법인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 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계십니다. 국내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MBN 홍지호 기자라고 하는데요. 7월 12일에 이미징 파일로 입수하신 거라고. 네네. 뭐
사실 잘 몰라서 네. 인증 파일이 뭐고 네, 원본이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네. 입수하게 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미징 파일이라는 것은 디지털 매체를 디지털 포렌식을 하기 위해서 증거가 압수된 이후에 변경을 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내부의 그 파일을 고스란히 복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복사한 상태의 파일을 기초로 해서 이 포렌식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그 분석 결과를 내놓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직 받지 않았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 검찰이 해당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 저희가 권리자인데 돌려주지 않으려고 해서 그것을 반환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가 진짜 소유자냐 이런 쟁점이 생겨서 우리는 이 태블릿 자체를 공식적으로 검증하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재판부에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특검 측에 지금 가지고 있는 태블릿을 법정으로 갖고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특검에서 실제로 그것을 갖고 나왔습니다. 갖고 나와서 실제로 판사님께서 육안으로 다 이렇게 내용물을 다 살펴보신 거로 그때 문자 메시지, 연락처, 사진, 동영상 하나도 없었어요. 누군가 사용한 태블릿이라면은 남거든요. 특히 JTBC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최서원 씨 사진이 남아 한 2장으로 이게 최서원 거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다 삭제돼 있으니까 없으니까 좀 이상했는데 일단 그 자리에서 이제 저희 사이버 포렌식 학회에서 공식적인 감정인으로 출석하셔서 그 이미징 파일을 추출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로 분석을 한 결과가 바로 오늘 제가 발표해드린 내용입니다. 실물은 반환이 안 되는데 이미징 파일은 네. 그러면 그 JTBC 태블릿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돼요? 그거는 JTBC 태블릿은 더 심각해요. 그거는 저희가 똑같이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까지 했어요. 재판부에서 원고에게 반환하라 이렇게까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검찰이 항소를 했어요. 왜 그럴까 저는 의문이죠. 이거는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박 대통령하고 최서원 씨를 기소해가지고 형을 선고까지 받은 건데 형 선고까지 하고 재판이 확정됐으면 본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재판에서 또 쟁점이 된 겁니다. 미디어웨치 변희재 대표라는 분이 JTBC가 고소한 사건에 피고인이 돼가지고 1년 동안 구속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재판에서 마찬가지 쟁점이 돼가지고 법정에 현출시켜달라 제발. 그래서 재판부에서 명령까지 나왔습니다. 검찰 측에 법정으로 갖고 나오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검찰의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현재 돌려줄 수 없고 일단 제출할 수 없고 좀 그 파일이 고스란히 남아있냐 감정할 수 있는 수준이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이미징 파일에 5개의 파티션 영역이 있습니다. 그 파티션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5개 중에 4개의 영역이 분실됐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검사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JTBC 태블릿은 검찰이 압수한 이후에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도중에 훼손됐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이것이 법정에 현출되든지 다타 공인기관에 감정을 하게 되면은 무수한 조작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검찰은 제출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국정농단 재판에서 가장 유력한 증거라고 하면서도 이 태블릿 자체는 제출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파생된 수사보고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포렌식 분석한 결과보고서, 그것만 2차적인 증거들만 내서 다 형이 선고된 거거든요. 그건 다 불법적인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오늘 이 결과 나온 걸로 앞으로 어떤 것들 특검을 뭐 요구하셨나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좀 요구하시는 건지 네. 재심을 신청했던 경우가 재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먼 얘기고요. 법원이 사실 이런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사실 누적된 판례가 적고 그리고 정권의 눈치를 많이 제가 느끼기에는 법원이 그런 상황이라서 법원도 사실 좀 믿op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이고 공정한 방법은 여야 공의 합의한 특검을 임명을 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뭐냐면은 실제로 조작이 됐냐 안 됐냐 이거예요. 이게 가장 큰 핵심 이슈입니다. 이것이 조작되어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원 씨가 억울한 형을 받게 된 것이라면 그것은 천인공란의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 장시호 태블릿만 해도 이미 조작이 됐다는 객관적인 과학적인 검증 결과 발표됐고 마찬가지로 지금 검찰에서 지금 법원의 재판 중에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불응하고 있는 제1태블릿도 마찬가지로 특검이 수사를 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저희는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JTBC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그때 승소하고 나서 네네. 법원에서 가집행할 수 있다고 네네. 근데 그것도 응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바로 가집행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항소를 하면서 집행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받아들여서 제가 이제 집행관에게 가서 요청까지 한 상태였는데 거기서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얼마나 이 태블릿을 주기 싫어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네. 이 포렌식 결과는 지금 민사소송 중인 재판부의 자료를 제출하시나요? 네네. 네. 왜냐면은 거기서 쟁점이 돼가지고 실제 공식적인 감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 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출한 이후에는 기자분들께 마찬가지 자료를 제공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심이 좀 먼 얘기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네. 이게 법원에 제출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이 좀 있으신지. 제출되지 않았죠. 제출되지 않았지만은 이 태블릿을 검찰과 특검이 디지털 포렌식을 했다는 자료를 그 재판의 증거 목록으로 제출한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2차 증거라고 하는데 1차적인 증거가 오염되거나 조작되었을 경우에 거기로부터 파생된 아무리 이거 공식적인 검찰이 그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부 다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형사소송법의 그 위법 수집 증거의 그 법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것은 재심의 핵심적인 증거 자료가 되죠. 별개 이야기긴 한데 최서원 씨가 형 집행정지를 어떤 사유로 신청을 하고 계신 건지. 지금으로서는 어깨 회전근이 파열되고 척추 디스크가 파열돼서 좀 거동조차 힘든 상황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뭐 국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수술 좀 받게 해달라는 취지인데 지금까지 3차례 지금 법무장관이 기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황,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시고 정경심 씨와는 정반대의 사례라고 봅니다. 변호사님, 최서원 씨는 의지는 있나요, 지금? 지금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간단하게
넘겨보실까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블릿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을 보냈다는 자료입니다. 네. 그 다음에 농협카드를 사용한 문자가 왜 이 태블릿으로 올까요? 홍모 씨예요. 홍모 여인 40대 여인, 경기 용인 거주하는. 이게 최소원 씨게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홍모 씨의 가족들이 전부 다 9233 번호를 쓰고 있어요. 이 태블릿 번호도 뒷자리 9233입니다. 그럼 사용자가 뭘까요? 복구모드 진입했다는 기록이 특검이요. 네. 이게 뭐 일반적인 용어로 초기화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네, 리커버리 모드. 네. 뭐 하시고 이 사용자,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죠. 네, 지문 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문. 이 지문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문 정보 등록은 되어 있는데 시스템 파일 영역에 그 지문과 관련된 암호가 남아있지 않아요.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최서원 씨가 독일에 있을 당시에 이 태블릿을 누군가 사서 사용한 상태였다. 자료고요. 유심 정보. 네. 원래는 특검이 발표한 것보다 한 달 전에 누군가 개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최서원 씨의 회계 담당 직원이 자기는 장시호랑 같이 최서원 씨와 같이 가서 이거를 태블릿을 개통한 적도 없고 최서원 씨가 태블릿을 쓴 거를 본 적도 없다. 직접 밑에서 일하는 직원의 증언 저한테 사실 확인서를 보내준 겁니다. 태블릿 사용자가 검색한 내용, 검색한 사진인데 좀 젊은 여성의 사진과 그런 것들이 많고, 보시면은 방탄소년단이라든지 그런 젊은 여성의 사진을 주로 검색한 걸 보면 50대, 60대 노인인 이 최서원 씨가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짐작이 더 강하게 들죠. 네, 이거는 장시호가 얘기한 알리바이가 거짓말이라는 내용입니다. 장시호가 입수한 이후에 자기는 잠금 장치를 몰라서 풀지를 못했다 얘기하는데, 그 동안에 10월 29일과 30일 동안에 스크린샷, 유심정보 삭제, 유튜브 사용한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장시호가 얘기하는 것과 달리 자기는 암호를 알고 있었던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 사용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네, 이거는 특검이 압수한 이후에 무려 3차례에 걸쳐 잠금 장치 설정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L자 패턴, 이규철 특검보가 발표한 L자 패턴, 휴대폰도 L자 패턴이고 이것도 L자 패턴이다, 최소원이 사용한 게 맞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려 3번이나 변경됐어요. 특검이 보관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벗어날 수 없는 핵심 결정 빼박 증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봉인을 한 달 이후에 한 겁니다. 2017년 2월 2일에 압수한 날짜는 1월 5일입니다. 개발자 모드에 들어갔다는 이 기록이고요. 네. 1월 10일이 특검에서 수사 보고서를 생산한 날입니다. 1월 10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 동안 그 프로그램 파일,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아까 복구 모드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파일을 삭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20일 동안 지속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인증사진. 특검이 보관하고 있던 동안에 사진이 찍혔다 삭제됐습니다. 누군가요? 1월 25일에 이게 장시호가 자기가 제출했다는 게 1월 5일에 근데 1월 25일에 사진이 찍힙니다.
그러면은 특검이라는 얘기인가요? 특검 직원이란 얘기죠. 저희 기자님들께 이 사람을 공개 수배하겠습니다. 왜냐? 손석희가 보도했던 태블릿, 거기에 최서원 씨 사진이 2장 들어있다는 걸로 이거 최순실이다. 최순실 거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태블릿에는 유일하게 이 사진이 이거 딱 나오는 거예요. 네. 기억자. 사실 저희는 장슈의 모든 알리바이를 믿진 않고 다른 누구의 태블릿이라든지 그런 가능성을 다 생각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특검이 보관하고 있는 동안에 사진이 찍혔다가 삭제했고 바로 저 사람이 이것을 만진 사람이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5일부터 2월 1일까지 그 한 달여에 걸쳐서 조작한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저 사람이 유력한 범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 감옥 가는 겁니까?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